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는 국내외에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국가 중심 세력이 반드시 챙겨보는 격조 높은 칼럼을 쓰고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은 국가 중심 세력입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중 칼럼세상 윤칼세입니다. 여러분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응 자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한마디로 무기력의 극치다.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 된 것이 20여일 지났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까지를 지켜본 저의 소감은 한마디로 무기력의 극치다. 어떻게 본회의장 퇴장이라는 그냥 본회의장에서 표결이 진행될 때 표결이 진행되자마자 그냥 퇴장해버린 거예요. 그런 가장 소극적인 방식으로 반대 의사 표시를 신용만 내고 넘어간 겁니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 지명이 발표될 때부터 자유한국당은 대선 패배에 충격을 딛고 어찌 됐든 간에 대선 패배에 충격을 딛고 문재인 공화국과 한판 붙어보자, 한판 붙어보는 계기로 삼자 라는 전의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무너져 버렸다. 왜 무너졌는가? 지능적으로 문재인의 들러리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부인이 위장 전입한 거, 그 부인이 위장 전입한 거, 이건 심각한 결격 사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각한 결격 사유가 발견된 것은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할 사안이 아니었습니까? 하늘이 두 쪽이 난다 해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 표를 얻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5대 불가 원칙이라는 것. 5대 불가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대한민국의 주류 세력, 주류 보수 우파 세력을 적폐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은 것입니다. 그 낙인을 찍는 데에 적폐 세력의 기준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에 공약으로 내세운 5대 불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왜 어떻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5대 원칙을 깨느냐?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라고 벌떼처럼 들었어야 했는데, 그래서 문재인의 그 나팔수 대한민국 언론들 잠시 비판적인 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이거 봐라. 이른바 문비어천가를 경쟁적으로 참 불러대던 대한민국 언론이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눈치를 봤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주류 세력을 적폐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는데 동원했던 5가지 불가원칙.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사람은 기용하지 않겠다. 바로 그것이 적폐 세력이라고 낙인을 찍는 데에 그 기준이었던 거예요. 위장 전입 절대 안 된다. 그렇다면은 이낙연 총리는 당연히 낙마했어야죠. 마땅히 자유한국당은 당운을 걸고 파상 공세를 펼쳐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언론의 여론 조작, 다시 말해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 낯간지러운 문비어천가, 바로 그 문비어천가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시류, 그 시류에 주눅이 들어서 처음부터 영혼 있는 공세를 펼치지 않고 주저주저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인준에 반대하는 보수우파 세력의 눈치 또 보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 말도 안 되는 요구죠. 그러면 직접 해명 안 하면 어떨 겁니까?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면 강경하게 보이는 것 같으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요구로 강경한 척하다가 정작 표결이 시작되니까 본회의장 퇴장이라는 어정쩡한 방식, 그런 눈속임 누가 모르겠습니까? 대선이 끝난 뒤에 새 정권이 내놓는 국무총리 지명자를 인준해주는 문제, 이것은 전국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그리고 야당이 향후 어떤 목표와 방향 그리고 전략을 갖고 집권 세력에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집권 세력이 패배한 야당으로 하여금 강경하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내놓는 것이 바로 협치라는 달콤한 말장난에 넘어가게 된다면 모든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야당과 협조하겠다? 이것은 새 정권이 나올 때마다 참 입에 바른 립서비스에 불과한 거죠. 그런데도 자유한국당, 대선에서 무참하게 참패한 자유한국당은 한마디로 패할도 없는 정당, 참 패할도 없이 영혼 없는 대응을 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그 원인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안에는 지난해 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는데 찬성했던 그 비박 세력, 친박이면서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세력, 친박이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친박이라고 하면서도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세력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보겠다는 기계가 도저히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현실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남아있으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고 새누리당 안에 있으면서도 말이죠. 야당과 내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면서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탈당했다가 다시 돌아온 원조 배신자들과 함께 섞여 있는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자유한국당의 대선 참패를 지켜봐야 했던 보수 우파 자유민주주의 세력, 국가 중심 세력은 또다시 자유한국당이 무기력하게 이낙연 총리 인준에 그야말로 지능적으로 추인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을 또다시 느끼지 않을 수 없죠. 그러면서도 현실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어찌하겠는가? 자유한국당이 그런 구조인데 과연 어찌하겠는가 하는 냉철한 현실 분석을 이번에 하셔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대선평가 토론회에서 그런 대선평가 토론회라고 했죠. 20여일 만에. 한 당직자가 이렇게 지적했다는 거. 정말 자유한국당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 XX도 한 번 주인은 계속 따른다. 방송에서는 무슨 XX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개 XX도 한 번 주인은 계속 따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 해도 친박과 비박이 자기 목 챙기려고 싸우지 않았으면 탄핵당했겠는가?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이 설령 잘못이 있다 해도 친박과 비박이 싸우지만 않았다면, 비박계가 나가지만 않았다면, 비박계가 박지원 문재인과 내통만 하지 않았다면, 안철수와 내통만 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도 없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시킬 수도 없는 것이고 지금 구치소에 끌려가서 공판장에 쇠고랑을 차고 그런 참 처참한 모습을 보일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른 소리를 모처럼 자유한국당에서 했는데, 그런 목소리가 자유한국당에서 나왔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청중석에 앉아있던 국회의원들, 그 잘난 국회의원들이 그만하세요. 사려 분별할 줄 몰라요. 마이크 빼서요라고 고성이 쏟아지면서 난장판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또 다른 당협위원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몹시 비겁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을 만한 그런 짓거리를 했느냐? 꼭 해탄했고, 또 다른 당협위원장 역시 박근혜 대통령 사진 걸고 당선된 사람들이 도덕성을 버리고 밥그릇 챙겨서 대통령이 탄핵된 거 아니냐. 그래서 새누리당이 망하고 한국당이라는 이상한 당 만든 것 아니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니 마느니 할 때 왜 이런 토론회 못 열다가 이제 와서 버스 다 지나간 이런 황망한 상황에서 이런 토론회를 열고 있는지, 그것부터가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느 친박계 의원이 이런 소리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분들을 위해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런데 촛불을 위해 정치를 한 분들이 탄핵에 찬성했고 결국 당이 좌초됐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촛불 세력의 눈치를 보느라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던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이번에 자신들의 지지 세력인 태극기 세력을 배신한 것. 그것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인준 표결 때 그냥 퇴장하고 만 것. 지능적으로 집권 세력에 들러리를 서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번에도 촛불 세력을 의식해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지명 카드에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지 못했던 것.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정말 웃겨서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것이 또 있죠.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표결 때 퇴장한다는 당론에 따르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에 나홀로 끝까지 남아서 표결에 참석했던 거. 그래서 찬성표를 던진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새누리당 시절에 비례대표로 들어온 김현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본회의장 퇴장이라는 당론이라는 것도 지키지 않고 혼자 본회의장에 남아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사람입니다. 자, 김현아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흠결 사유가 있음에도 탄핵 정국 이후 그 무엇보다도 국정 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으로 표결에 참여했다. 같은 이유에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예 내놓고 공개적으로 문재인 공화국을 향해 참으로 낯간지러운 주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신을 때리면서도 국정 안정 운운하면서 독립열사 유관순 누나를 코스프레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의 김현아라는 여러분 꼭 좀 이름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정말 문재인 공화국, 문재인 대통령이 제발 이런 사람 좀 데려다가 여성가족부 장관 한 자리 좀 주었으면 합니다. 그래야 자유한국당을 지켜보는 국가 중심 세력의 마음이라도 좀 편해질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람은 새누리당 비박계가 탈당해서 바른정당 원래 이름이 뭐죠? 개혁보수정당 개보신당 아닙니까? 개혁보수신당 개보신당 만들 때 당적은 새누리당에 그대로 둔 채 공식 행사에서 사회를 맡으면서 바른정당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MBC의 무한도전에 출연시켰던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죠. 이 사람은 탈당하면 그 좋은 국회의원 배지, 국회의원 특권을
버려야 하니까 그런 편법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죠. 기도 안 차는. 도대체 이 사람이, 김연아라는 사람이 뭐 하다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들어왔는가 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하는 감탄사가 나오더군요. 그야말로 듣도 보지도 못한 경력, 참 경력 아닌 경력, 그런 누추한 경력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지난번 총선 때 이런 사람을 어떻게 그 금쪽 같은 새누리당 집권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영입했다는 것인지 참 기가 막힐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왜 이러고 있느냐? 자유한국당이 제발 좀 자신을 제명시켜주면 국회의원 배지 그대로 달고 바른정당으로 날아가겠다. 뭐 그런 심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집권당으로 가서 여당 의원 행세하고 싶어서 그랬을 수도 다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던 이미경 의원. 그 이미경 의원이 한나라당에 있으면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있으면서 당시에 말이죠. 김대중 집권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런 연설을 하고 모든 법안 표결에서 김대중 집권당의 편을 들었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제발 좀 제명해달라. 제명하면은 국회의원 배지는 유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태극기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시민 여러분,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여러분은 김현아를 그대로 넘어가주면 안 됩니다. 이낙연 총리는 국회 인준이 떨어지자마자 대번 취임사에서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참았던 말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말 하고 싶은데도 참았는지 이낙연 총리는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처세의 달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통로이자 촛불혁명의 명령을 받는 도구들 어쩌니 하면서 촛불 예찬을 쏟아놓았습니다. 보란듯이 보수 우파 세력을 향해서 보란듯이 자, 문재인 정권은 좌파 정권이야. 어쩔래? 총리 인준을 받게 될 때까지는 한마디라도 잘못 말하면 보수 우파 세력이 들고 일어나서 뭐 좌파 정권이네 어쩌네 그러면서 인준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아주 조심조심했다가 인준이 끝나자마자 참았다는 말을 퍼부어낸 것입니다. 그래, 문재인 정권은 촛불 정권이야. 어쩔래? 어떻게 했다는 거야 너희들이. 2004년 노무현 정권,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될 때 열린우리당은 국회의장석을 향해 돌진하고 몸으로 돌진하고 아수라장을 만들고 몸싸움을 하고 서류 던지고 울고 불고 바닥에 쓰러져 통곡하고 유시민이가 그랬죠.
바닥에 쓰러져 통곡하고 생난리를 쳤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일사불란하게 생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김무성, 유승민 등과 같은 새누리당 비박계는 차라리 잘됐다고 쾌재를 부르면서 당시 야당과 내통해서 탄핵에 찬성했고 나중에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탈당해 나갔습니다. 나가지 않은 사람들도, 나가지 않고 새누리당에 있던 사람들도, 예컨대 비례대표로 들어간 사람들은 나가면 의원 배지 떼어야 하니까 할 수 없이 새누리당에 남아있으면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원 중에 거의 99%가 박근혜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자유한국당에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지금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이나 나갔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에 들어온 배신자들이라는 사람들이나 처음부터 자유한국당을 지킨 사람들이나 따져보면 거의 차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 정치 세력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낙연 총리 후보 인준 표결 때 본회의장에서 들어 누워서 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보수 우파 세력을 적폐 세력이라고 낙인 찍고 폄훼하는데 동원했던 그 인사 불용 5대 원칙이라는 거. 위장 전입하고 부동산 투기하고 네? 이런 사람들을 왜 그런 기준을 왜 어겼느냐? 왜 어겼느냐?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본회의장에서 떠들어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회의장에서 들어 누우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겠다는 생각이 왜 처음부터 생길 수 없었느냐? 바로 이런 자유한국당의 내부적 인적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참 통탄할 일입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스스로 내놓은 인사 원칙 공약을 깨는지 따져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고 그러는 것도 안 하고 표결이 시작되자마자 퇴장하면서 알아서 해 이거 아니겠어요?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 밖에서 손 핏게 들고 반대하는 시름만 하는 그런 자유한국당. 수박 보수 자유한국당, 웰빙당 자유한국당, 기회주의의 극치, 무기력의 극치 자유한국당. 참 답답합니다. 참담합니다. 1997년 대선에서 패배한 한나라당은 이회창 대선 후보가 잠시 전면에서 물러나 있고 민주당에서 넘어왔던 조순 그 서울시장이 한나라당의 총재가 한나라당을 이끌었었죠. 그럴 때 김대중 대통령이 지명한 김종필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인준을 무려 6개월간이나 지연시키면서 김대중 정권을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천하의 김대중 대통령이 지명한 천하의 김종필이라는 사람을 총리 후보자에 지명하니까
한나라당이 6개월이나 인준을 지연시켰어요. 한나라당은 호남 유권자를 포함해서 좌파 진영으로부터 엄청난 욕을 먹으면서도 무려 반년간이나 JP를 국무총리 서리, 그 모욕적인 서리에 앉혀가지고 보수 우파를 배신하고 김대중 DJ를 대선에서 지지한 DJP 연합으로 말이죠. 그러한 보수 우파를 배신한 서러움을 겪도록 만들었던 한나라당이었습니다. 그때 물론 IMF 사태라는 국난 속이었습니다. 그런 국난 속에서도 야당으로서 싸울 것은 싸워야 하는 것. 그게 바로 야당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정권을 도둑질을 당했는데도 총리가 인준을 받도록 지능적으로 들러리를 섰습니다. 겉으로는 반대하고 실제로는 총리 인준을 눈감아주는 그런 지능적인 수박보스들. 김대중 노무현 두 좌파 정권 10년 동안 햇볕 정책, 대북 유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북한과 실무적으로 밀착해 있던 서훈 씨를 국정원장에 지명한 것. 그것도 몇 마디 반대하다가 청문회 보고서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참 통탄할 일입니다. 야당이기를 포기한 것.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은 초장부터 야당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 김희수 헌법재판소 소장 내정자 할 것 없이 모조리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여기에 국민의당, 그리고 바른정당 어느 사이에 찰떡궁합관계가 됐습니다.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지금 합당만 하지 않았지 사실상 거대 여당이 된 거예요. 협치라는 말도 안 되는 달콤한 명분 속에서 지금 여3당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그들의 들러리가 된다면 못할 것이 없어요. 협치라는 그 달콤한 명분으로 못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야당이, 대한민국의 야당이 완전히 실종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습니다. 1997년 대선 때 이해창 후보가 김대중 대통령에 패배하자 정말 실소를 금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당시 한나라당에서 벌어졌습니다. 저는 당시 이해창 대선 후보의 대선 캠프 스태프로서 그 현장을 그대로 목격했습니다. 이해창 후보가 낙선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나라당을 탈당한 사람들, 그게 누구냐면 정치적으로 가장 이해창 후보에게 가까운 순서대로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뭐냐면 이해창 한나라당에서 이해창이 주는 감투를 다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대선 캠프에서 그야말로 화려한 감투를 받았던 사람들이 이해창 후보, 대선 후보로부터 정치적으로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한나라당을 탈당해가지고 김대중의 집권당이나 김종필의
자민련에 줄줄이 입당하는 것을 저는 목격했습니다. 40여 명이 탈당했습니다. 그야말로 줄 탈당이었습니다. 오히려 김대중 정권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나라당에서 탈당한다고 이 신호를 보내오니까 그렇게 될 경우 역풍이 또 무슨 야당 탄압이니 야당 붕괴니 이런 역풍이 나타날 것을 우려해가지고 한나라당에서 탈당해 오겠다고 지원한 사람들, 그런 국회의원들을 선별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교통정리를 했어요. 이게 보수 우파 정당의 속살인 것입니다. 2002년, 5년 후죠.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자 한나라당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던 김부겸, 김영춘, 이번에 장관 임명된 사람들이죠. 김부겸, 김영춘 등을 포함해서 5명이 독수리 오영재라고 언론이 붙여준, 그때부터 이미 대한민국 언론은 좌경적이었습니다.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이 된데도 한나라당을 탈당해서 노무현 정권으로 날아가는 그 철새들을, 파렴치한 철새들을 대한민국 언론이 뭐라고 했느냐? 독수리 오영재라고 했어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미화 속에서 집권당으로 날아가서 열린 우리당을 만들었죠. 그들이 김부겸, 김영춘.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배신의 대가로 총선에서 낙선을 거듭하다가 마침내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워낙 한심하니까 국민들이 당선을 시켜주었죠. 이번에 장관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는데 참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들이 무슨 김부겸, 김영춘, 그들이 무슨 지역 감정을 타파한 용기 있는 정치인이라, 이렇게 또 언론에 의해서 미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현실입니다. 제가 예측하건대 현재 자유한국당이나 보수개혁이라는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해대는 바른정당 소속 국회의원들 중에는 대선 기간 중에, 이번 대선 기간이죠, 문재인의 대세론이 깨지지 않으니까 대선이 끝나면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는 문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는 문제를 놓고 내통한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런 사실들을 아마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가 중심 세력은 절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른정당 배신자들의 처참한 몰락을 생생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거짓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반드시 정의가 승리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이 시련기를 극복해 나가다 보면 어느 날 기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옆으로 찾아온다고 저 윤창중은 확신하면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간곡히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속상하시죠. 감사합니다. 시대를 대변하는 보수의 아이콘 윤창중이 쓴 세 권의 책 피정 2017년 12월 운명 도서 구매에 관한 문의는 010-8881-4649 010-8881-4649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세상으로 연락주세요.